안녕하세요. 간서치 1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막달레나 세탁소는 카톨릭 수녀원에서 미혼모, 성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8세기에 설립됐어요. 하지만 사실 이곳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약 30여 년 전까지 운영하면서 약 3만여 명의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인권 유린과 착취를 자행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곳이에요. 이 책은 100여 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고 오디오북으로도 2시간 30분이면 들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지만 읽은 후에 여운은 참 오래 남는, 책은 얇지만 무게감은 참 깊은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빌 펄롱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혼모인 어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당시 아일랜드 사회에서 미혼모는 큰 낙인을 받았지만 다행히 윌슨 부인이 가정부인 펄롱의 어머니를 해고하지 않고 펄롱과 함께 보살펴서 펄롱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펄롱은 아내 아이딘과 사이에서 5딸을 키우며 장작과 석탄을 팔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펄롱은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다가 창고에 갇혀있는 한 소녀를 발견해요. 사라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14주 된 아기를 수녀원에 뺏기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소녀는 펄롱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소녀를 무시하고 떠나라는 수녀원장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수녀원장이 준 돈이 든 카드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몹시 괴로워하는데요. 사실 자신의 어머니도 미혼모였기 때문에 윌슨 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라처럼 아이를 뺏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라를 돕는다면 당시 수녀원은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수녀원의 눈밖에 나서 자신의 가족에게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컸어요. 게다가 마을 전체가 수녀원이 온당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부당한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라를 데려오기란 정말 쉽지 않았죠. 펄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 정말 공감이 됐는데요. 책 속 문장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펄롱을 괴롭힌 건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롱이 거기에 있는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수녀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저짓해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현실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펄롱은 사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딸만 있어 안 됐다 라고 하는 수녀원장에게 자신도 어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안 좋은 일은 전혀 없었고 수녀원장 자신도 여성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또 외국인이 많이 이국 가는 걸 꺼리는 발언에는 누군가 다 어디에서는 태어나는 거 아니냐며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하지만 수녀원장은 예수님을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순 없다며 타인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오히려 종교의 귀한 이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 말씀을 실천하며 사회적인 약자에게 포용적인 더욱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지닌 펄롱은 결국 인간적인 양심과 연민을 선택합니다. 부조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다수의 방관자 속의 숨기보다 용기를 내서 소녀를 외면하지 않기로 하고 사라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부분도 책 속 문장들로 공유해 드릴게요.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폴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폴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폴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뭘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폴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폴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 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여러분, 이번 주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의와 따뜻한 마음 나눠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